이 프로그램은 부산시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으로 제작됐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막 뛰면서 이제 일을 댕기고 그래갖고 애들 길러가며 말 못해요. 여기 사는 거. 이 계단이요. 가르쳐주기요. 쌀 서말리고 우리 아들님이 얻고 댕겼어요. 그것도 물 안 나올 때는 얻고 쌀 서말리고 또 물려다 묻고 물을 아가 끈덕거리면 물 다 쏟아버리고 나도 죽을 고비라 한 100번 넘어가서 자는 게 그랬어. 요즘에는 페날마나이 내가 이 모양이 돼서 그렇지. 생선 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고무대야를 들고 어머니는 수도 없이 까고막 고개를 오르내렸습니다. 부두일을 마치시고 얼큰하게 취하신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만디 너머와 유난히 맑았던 산동네의 달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잊은 줄만 알았는데, 떠난 줄만 알았는데, 그 반가운 삼복도로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TVN 부산교통방송 개국 2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삼복도로 꿈과 희망으로의 여행 제1편 꿈꾸는 삼복도로. 배고프고 고달팠던 시대에 사람들이 고개에 모여들어 산동네가 되었고 산동네와 산동네 사이로 길이 나면서 삼복도로가 됐습니다. 산의 허리를 지난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삼복도로. 그 시작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토지조사나 쌀증산 계획으로 쫓겨온 농민들이 산기슭에 토굴이나 움막집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1945년 해방과 함께 귀한 동포가 모여들고 6.25 피난민들이 가세하면서 산꼭대기까지 빈틈없이 판자촌이 들어서게 됩니다. 품팔이와 노점상, 지게질이 생계수단의 전부이던 시절이고 보면 어쩌면 가난은 산동네 사람들의 숙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천 문화마을 주민 조춘식, 손파남 씨의 말입니다. 이게 이제 피해 입은 때가 언제냐면은 사하라. 그래 그때는 뭐 말도 못하지요. 그 제사 지나다가 뭐 지붕이 훅 날아가니까 제사 지나다가 하고막 위에 보면 하늘이 보이고 뭐 비는 쏟아지고 지붕 훅 날아가면 집에서 얼른 거 주워놔요. 그래야지만 또 집은 보수하거든. 혹시 그 녹갱이 가루를 들어봤나요? 밀 껍질 또 옥수수를 가루를 빼고 난 껍질 그것을 섞어서 넣는 그것이 이제 그게 녹갱이 가루입니다. 그 녹갱이 가루를 이렇게 막 이만한 그릇에다 붓다가 와서 물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모래면 저 응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허브지기 다 흩어져 봅니다. 그것이 주식입니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그랬던 동네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피난민들이 속속 산동네를 떠나게 되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이 1960년대부터 성창목재, 태화고무 같은 제조업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인근에 공장이 많았던 영주동, 대신동, 좌천동, 문현동, 범일동 등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964년 10월에는 동구 초량동 삼복도로가 개통이 되고 1969년 초량동 수정동 간 삼복도로가 준공되면서 지금의 망향로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아침이면 삼복도로로 사람이 쓸려 내려가고 저녁이면 다시 삼복도로로 사람이 쓸려 내려간다 했습니다. 그렇게 삼복도로는 부산 사람들의 삶의 무대였습니다. 비좁았고 불편했던 기억이지만 산동네 사람들의 생활력은 까구막 언덕배기를 닮았습니다. 동대신동과 초량동에 살았던 이영숙, 박재광 씨의 추억담입니다. 아주 예전에 수돗물이 없어서 그 평지 쪽으로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내려왔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지에서 수돗물을 아니면 우물물이나 이런 걸 떠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어떤 때는 빨래 같은 거 빨랫감을 거기서 못하니까 빨래 같은 걸 들고 밑에 우물 같은 데 내려가고 우물을 해서 빨래를 하고 올라가고 그랬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 그게 서너 평도 안 되는데 거기 마당 좀 있고 이러면 내가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최소한 애들 서인은 있었고 그 식구 한 5명 최소한 5명이 그 방 하나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터가 작은 데가
15가구가 살았다는 거 보면 그때는 참 신기하다고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게 생각하죠. 그 쫓겨난 방에 5명, 6명 칼잠을 잘 때 그때가 제일 그립지 생각나고. 80년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한 신발과 목재 산업과 함께 산동네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와 깨끗한 아파트를 찾아 삼복도로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태국도 교인들을 중심으로 생성된 감천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감천마을에 생기기 시작한 빈집은 전체 가구 수의 5%에 달했고 65세 노인 인구 또한 20%에 이르렀습니다. 마을의 위기가 시작됐을 때 삼복도로 르네상스라는 이름의 도시 재생 사업이 주민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감천문화마을의 도시 재생 사업은 마치 낯선 이방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2010년 당시를 감천문화마을 손파남 홍보단장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동서대 이명희 교수님이나 금속공예가 그 진영석 대표님이 우연찮끼리 이 지역을 이렇게 넘나들다 보니까 동네 모양이 상당히 묘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두 교수님들이 우리 지도자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다녔습니다.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 문화마을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문화마을이 뭐 하는 겁니까? 아이고, 그거 뭐, 문화마을 만들어서 뭐하러 합니까? 전부 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뭐 소문에 감춘문화마을에 꿈을 꾸서는 부산의 마추픽추라는 공모전이 해서 그게 당첨이 돼서 상금 1억을 받아가지고 조형물 한 10종을 뭐 설치를 한다는데 용어 자체도 알쏭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그 문화마을이 되는구나 하고 눈을 뜬 분들이 거의 대다수다.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 진짜 뭐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될 줄이야 솔직히 나도 몰랐고 다른 분도 몰랐죠. 인적이 한산하던 그곳에 갑자기 주민들 삶 속에 들어와 사진작가들이 모여들면서 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다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감천문화마을에 커뮤니티 센터와 마을 기업, 카페가 생기더니 이듬해부터는 주차장이나 포토전, 그리고 주민 일터 같은 기반 시설이 확충되면서 지금의 감천문화마을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마을의 파스텔톤 색채와 미로 같은 골목길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Kamshon had long carried the stigma of slum status. UN 헤비테트가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했고 2013년엔 프랑스 르몽드와 알자지라가 세계적인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로 감천 문화마을을 소개했습니다. They regard their house as their clothes. They're painted with the color they wanted. 특히 미국의 CNN은 아시아에서 가장 예술적인 마을로 손꼽으면서 낙후됐지만 조용한 골목 마을이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서 주민들의 연대감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도시연합총회에서 우수교육 도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IAC 국제도시연합의 마리아 커널스 사무총장은 감천문화마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1개 국가를 대표하는 45개 도시에서 57개 프로젝트가 이번 시상에 응모했으며 그 가운데 3개 도시만이 수상을 했고 4구가 그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도시형 변화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점이 상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한 변화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건물들을 확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상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삼복도로 르네상스가 시작되기 전인 2009년 2만 5천 명에 불과하던 연간 방문객이 지난해에는 방문객 수가 150만에 이르더니 올해는 2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상점벽해가
감천 문화마을을 두고 하는 말이 됐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지만 감천 문화마을 주민들은 늘어나는 관광객 때문에 소음과 쓰레기 그리고 교통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감천 문화마을은 쇠퇴하던 산동네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주민 중심의 마을 만들기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부산형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성대학교 도시공학부 강동진 교수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은 분명한 대한민국의 재생사업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그곳은 버려져 있던 아무도 관심을 가지 못했던 그런 곳인데 삼복도로 르네상스와 또 문화예술가들의 노력과 주민들의 어떤 참여로 지금까지 왔죠. 그래서 표피적으로 보면 너무 관광지향적이고 주민들이 힘들 것 같고 사생활이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 중심의 재생으로 타겟 전환이 완전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은 그 일이 본격화는 안 돼 있지만 최근에 보전형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도 수립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집들이 유지가 되면서 생활이 개선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그 안에 투입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주민 중심의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 그게 이제 끝으로 안 드러나니까 만족도가 떨어지고 외부인들이 볼 때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한 2, 3년 더 기다리면 감천문화마을이 정말 대한민국의 모델로 저는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중심에 지역 주민들이 진짜 있거든요. 전남 순천에서 나고 자란 고등학교 동창들이 머리 희끗한 반백의 나이가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은퇴를 한 7쌍 14명의 부부를 다시 맺어준 것은 초량 2박국길 여행이었습니다. 이들이 부산 동구 좌천아파트와 증산공원으로 가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갈 겁니다. 모노레일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거고요. 이 엘리베이터는 이 윗동네 사시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민 편의설입니다. 작년 6월달까지는 어떻게 다녔느냐? 당연히 걸어 다녔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돌색깔 창밖으로 지나쳤던 범일동 보름극장의 옛 추억이 가슴 뭉클하게 하더니 아련한 학창 시절의 시간 여행으로 잡아끕니다. 예, 그 니 사이트리 나올 때 그때는 많이 봤죠. 남진 나오나 그때는 한 500원이나 1000원 냈을까? 그 고등학교 그때 몇 년 동가 그 수학여행 갈 때 그 4,000원도 못 두고 제주도 여행 안 가든가. 69년도 제주도 그러니까, 갈 때 수학여행 고등학교 2학년 때 4,000원도 못 오고 그때 3,000 얼마인가. 그리고 이렇게 장관도 보고 또 여러 가지 해설 들어오니까 아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래, 자. 알림 풍경 너른들 천홍 그림 병풍 맹가 천무 좋은 풍류 세월 간 줄을 모르게 되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너무나 변한 부산도로와 건물숲에 놀라기도 했지만 계단과 골목 사이 알록달록한 담벼락과 널따란 바다 풍경에 마음을 뺏기며 뜻모를 흥겨움에 가슴이 설렙니다. 1970년대 산업화 시기 부산 교대 앞 그리고 서면을 기억한다는 이들이 넓어진 부산도로와 빌딩숲에 놀라기도 했지만 삼복도로에서 잊고 지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앞만 보고 지내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전남 완도군에서 초량 2박국길을 방문한 김인채 씨의 말입니다. 부산 놀러 오면은 그냥 시내만 잠깐 보고 가보는데 오늘 같은 이런 투어를 보니까 정말 내가 보지 않았던 새로운 부산을 보고 부산이 그러고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제1의 항구도시라는 것이 오늘 새삼 이렇게 느끼네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옛날의 추억을 정말 우리 시대가 이렇게 살았구나. 실제로 살았으면서도 그 새삼 다시 느끼죠.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에 회상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또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자기들 이제 그 속에 이제 실상은 몰라요. 껍데기만 여기를 보고 아 옛날에 그렇게 살았구나. 아까 저 말한 것처럼 그냥 눈여겨감으로 그치지 않을까 싶어. 내가 아픈 자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옛날 저 50년대 70년대에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각오로 인생을 살아야 좀 더 부유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경사 40도에 이르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 정상에 올라서니 빼곡하게 늘어선 집들이 한눈에 들어섭니다. 길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산복도로는 나란하게 뻗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듯 골목을 어깨 삼은 집들도 알록달록한 색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산복도로가 선사한 풍경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잠시 동안 흔들어 놓습니다. 산복도로 전문 여행사 직원 권기훈 씨의 말입니다. 반응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라든지 이걸 떠나서 풍경 자체가 멋진 곳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증산에 올라가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바다 쫙 펼쳐진 바다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또 그렇게 좋은 경치를 보면서도 뜻깊은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젊은 분들은 일단은 가장 좋은 건 경치죠. 예, 경치 좋고 사진 찍기 좋고 또 요즘에 부산에서 뜨고 있다는 모노레일 같은 것들에 앉아서 다 내려다주는 그런 것도 좋아하시고 간혹 이제 뜻깊은 의미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보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네. 지금부터 22년 전에 연수로 맺어진 유치원 원감 선생님들의 모임이 초량동 이바구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걸으면서 나누는 골목길 여행이 더욱 서로를 끈끈하게 이어줍니다. 자체가 유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 막힌 공간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나오면 좀 더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들이라도 속내를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정말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고 또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또 지나가면서 나무 얘기도 하고 뭐 풀 얘기도 하고 또 이런 그 집들 보면서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살았던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또 오늘 이렇게 그 감천하고 그 아미동인가 보니까 우리가 부산에 살면서도 이런 부분은 전혀 몰랐네, 못 봤던 그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성장을 위해서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보니까 천천히 뒤를 돌아봐 주는 거 하고 우리가 놓쳤던 옛날의 추억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더 챙겨본다나. 그래서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더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지내왔던 것에 대한 향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문이 닫힙니다. 이거 무섭다 이거. 이거 고장 안 하나요? 그러니까 많이 끝이다. 진짜. 여기 끝이네.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요 크고 좋은 집을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그래, 좋은 친구들이 좋은 데 이사 갔다면 부러워하고 옛날 그런 걸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면 옛날에 어른들이 참 어렵게 생활했구나. 얘들은 지금 관광이거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실생활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세대니까. 5대 광역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동구의 큰 고민은 빠른 인구 감소와 가파른 경사 지형이 만든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좌천 아파트 입구의 경사형 엘리베이터이고 168계단 옆 모노레일이었습니다. 보기에도 까마득한 만디고개를 숨을 몰아쉬며 오를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모노레일이지만 정작 관광객을 매혹시키는 멋진 타임캡슐이 되었습니다. 아니 신기해가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한 번씩 더 탔는데요. 이게 168계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잘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엘리베이터 또 해놓고 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잘 해놨는 것 같아요 지금. 와 진짜 이 부산에 저 만디에 이게 명물이라니까 저게 지금
너무 이 길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모노레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골목 사이사이에 와볼 수도 없었고, 또 모노레일 타면서 느낀 감정하고 또 계단 하나하나 내려오면서 그 속속들이 볼 수 있을 때 그 사는 분들의 그 아기자기한 모습이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데려다줘서 오늘도 행복했지만 앞으로 한참 동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즐거웠습니다. 이 계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렇게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이 구석구석이.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던데, 이거 안 보고 그냥 지나가면 모노레일만 한번 타고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 구석구석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여기 참 신경을 많이 썼구나. 밤에 보면 지금 북한대교 지금 불빛 들어오잖아요. 걷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좀 존재했어요, 여기는. 모노레일과 나란히 한 168계단은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초량 이바구길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브랜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것들을 조금만 바꾸었을 뿐인데 주민들의 삶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기업 마실 한바퀴와 이바구 공작소, 막걸리집이 생기면서 자립의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몰려오는 관광 인파에도 초량 주민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좋지요. 네, 행복합니다. 우리 노인들이 어디 가서 또 사람 구경도 하고 이 노니까 좋아요. 네. 또 우리 또 명돈도 또 벌이 쓰고 여기서.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손님 오시면 안내도 해드리고 또 지리도 가르쳐드리고 또 이런저런 물으면 또 대답도 해주고 이런.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집에 있으면 울적할 때도 있는데 또 이러면 웃기도 하고 사람이 이리 대화가 많다 아닙니까? 그래 좋아요. 삼복도로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부산 산동네의 작은 실천들이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벽 위에 길게 드리워진 영도 흰여울 마을은 이미 유명한 탐방지가 되어버렸고, 아미동 비성마을과 안창마을도 필수 여행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부산도시지원센터 오태석 팀장으로부터 부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주거지 재생, 도시 재생이 필요한 지역들 대부분 보면은 주민 간의 소통이나 교류가 단절된 상태가 있었어요. 도시재생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는 주민 간의 소통을 강화시키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 지역은 행복마을 만들기,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그 외에도 2014년도부터 진행됐던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이라서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매년 100여 군데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해주면서 마을 곳곳에서 작은 바람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마을 곳곳에서 이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많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면서 자꾸 주민 중심의 어떤 마을 공동체 사업이 바뀌고 있다는 데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치한의 느린 우체통 속에서 1년 뒤 편지를 받을 그 누군가를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상천에게 지금도 너희 합격 소식에 계속 기쁜 엄마 아빠는 1박 2일 부산 여행 중 차이나타운에서 합격 축하 점심턱을 내고 1년 뒤 성장 기원을 하며 아빠 한진수 엄마 박일숙. 미수가 참 열심히 잘 살고 있지. 부지런히 바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달려가지만 한 번쯤은 너를 위해 가끔씩 쉬어가는 것도 중요하단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더 행복할 거야. 아이고, 그래. 잘 가. 그리움의 마음으로 삼복도로 귀퉁이에서 한자 한자 써내려간 편지는 1년 뒤 그 누군가의 가슴엔 사랑이 되고 어떤 이에겐 뜨거운 열정으로 꽃피울 것입니다. 그렇게 부산 삼복도로는 오늘도 내일을 다짐하고 다시 꿈을 꿉니다. 부산교통방송 개국 2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삼복도로 꿈과 희망으로